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따TV 무따책방 아따입니다. 지금 인생의 체력을 길러야 할 때 나의 인생 1순위에 놓기 위해 꼭 필요한 12가지 습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7월부터 12월의 이야기인데요. 7월은 더 많이 걷기의 달로 정했습니다.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에너지는 더욱 넘쳐난다. 저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하루나 한 주간에 얼마나 걸었나 계산했더니 걸음수가 형편없이 적었다고 합니다. 평균 미국인 걸음수는 4,700보만 걸어도 저자는 특별한 날이라고 할 정도라고 하네요. 보통 3,000보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걷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쉽다고 하네요. 2배로 더 걷기로 체지방을 걷어내고 몸무게를 줄이고요. 더 많이 걷기가 어떻게 식욕과 식탐을 억제하는지, 더 많이 걸으면 행복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주간 꾸준히 걷기를 한 덕분에 외모, 감정면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워낙 에너지가 넘치지만 덜 앉고 더 많이 걸으려고 노력한 결과 최소 25%의 활력이 증가한 느낌이라고 하네요. 동시에 훨씬 차분해지고 걷기는 마치 명상의 한 종류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걷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걷는 동안 행복했고 월간 도전 목표가 더 이상 의무나 훈련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더 많이 걷기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들을 살펴보면 앉아있는 것은 흡연만큼 해롭다고 했죠. 하루 15분 걷기로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건 새로운 암입니다. 걷기를 통해 생각보다 더 많이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걷기는 세포 수준에서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하루에 1시간씩 빠르게 걸으면 30개 넘는 비만 유발 유전자의 효력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걷는 게 유전적으로 타고난 비만 성향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식탐을 쫓고 공복을 지연하고 체중 증가를 억제하려면 더 많이 걸으라고 합니다. 걷기만 해도 유방암 위험이 줄어들고 언제 어디서든지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걸으면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뇌에 공급되는 혈액, 산소, 영양소 양을 늘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2014년도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걷기가 창의적인 결과물의 생산량을 평균 60%까지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확장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건 걷는 행위이지 주변의 경관이 아니라고 결론 지으며 실험 참가자들이 러닝머신 위에서 걷기 운동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걷기로 골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걷기는 대체 불가능한데 바로 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춤, 기타 강렬한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뼈에 부하를 걸어서 세포가 성장하도록 자극함으로써 뼈의 강도를 높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에게 잘 맞는 만보기를 찾아서 걷는 걸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집안일, 반복되는 일과 심지어 전화통화까지도 모두 걸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라고 사고의 전환을 바꾸라고 하네요. 개를 데리고 진짜 산책을 나가라고도 합니다. 신발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도 합니다. 사무실을 갈 때, 시내를 가로질러 친구 만날 때, 여행 갈 때도 늘 편한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다니며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서면 만나거나 업무하기 전에 구두로 갈아 신기도 하는데 이렇게 걷는데 신발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작정하고 걷기 시간을 끼워 넣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이 걷기에 도전하라고 합니다. 1일 목표치도 중요하지만 평균치도 중요합니다. 대기 시간을 걷기 시간으로 바꾸고 더 많이 걷기 위한 비장의 무기를 찾고 안전에 유의해서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은 디지털 단식의 달입니다.
하루에 고작 30분 핸드폰과 이별했을 뿐인데 무언가에 쫓기는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자의 이야기. 첫 주는 겨우 30분간 핸드폰을 멀리하며 얻는 믿을 수 없는 효과들을 발견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주는 핸드폰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 데 치중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는 핸드폰을 줄이면 가족과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네 번째 주는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나 평범한 여가 시간이 역대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종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매 순간 더 깊게 몰입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어떤 휴가를 떠났을 때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오랜만에 길게 잡은 휴가가 또 주변 사람들이 답장이나 메시지를 할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기도 하는데 평소처럼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서 자기 궤도를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 마치 믿기 어려운 폭로를 들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무심코 핸드폰을 붙잡고 보냈던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바꾸고 창의적인 생각에 몰두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단식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들. 전자기기에도 당연히 중독될 수 있고 그 부작용은 마약만큼 나쁘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기술중독센터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의 90%가 스마트폰, 컴퓨터, 소셜미디어, 인터넷을 과용하거나 남용한다고 합니다. 전자기기 중독은 그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를 유발해서 실제 이것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의 문제는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기분장애, 사회적 고립, 고독감, 체중급증, 또 체중급감, 목이나 등의 통증, 손목 터널 증후군, 두통, 시력 문제, 자살 위험 증가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당신도 전자기기에 중독이 되었는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사용을 안 한다면 불안하진 않는지요? 침대맡에 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잠들기 직전까지 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확인하는지요? 화면 속에 일어나는 일에 너무 빠져버려서 주변 실제 벌어지는 일이 무시될 때가 많은지요? 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있는지요? 사람을 직접 만나기보다 문자, 트위터, 이메일을 보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지요? 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당신을 멍청하게 만듭니다. 기술 분야 전문가 니콜라스 칸은 2017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우리 생각을 장악하나에 따르면 우리가 알거나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기기에서 쉽게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기억 능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맥길대학교 연구진은 2013년 수행한 연구에서 본인의 공간 지각 능력보다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에 의존한 사람일수록 해마 내부의 회백질 영역의 활성화 정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들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집중력 유지나 사실의 거짓 구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점을 보여줬는데요. 이 스마트폰이 공상 능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인생을 바꾸는 성공이나 행복으로 연결되는 깨달음의 순간인 이른바 아하 하는 모먼트를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네요. 핸드폰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애착 이불이 되어서 스마트폰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사회적 상황을 피하고 이불 속에 파묻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 우울함을 부추깁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겉늙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고에너지 광선을 분출하기 때문인데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핸드폰을 보는 여성은 정말 무서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스마트폰 목주름도 생긴대요.
장시간 고개를 꺾고 핸드폰 화면을 쳐다볼 때 생기는 주름입니다. 또 글씨를 쓰느라 실눈을 뜨는 건 역시 눈과 이마 주변의 섬세한 피부 조직의 자극에 미세주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진의 2010년 연구는 핸드폰의 변기 시트보다 10배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핸드폰을 가까이 하는 게 피부나 전반적인 건강에 좋지 않고, 피부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부연하자면 헤드셋으로 통화하지 않는 이상 핸드폰 통화량이 너무 많을 경우는 피부 트러블,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잠을 뺏는 전자기기들, 핸드폰, 컴퓨터, 아이패드, 전자책 리더기, 텔레비전에 이르기까지 스크린이 장착된 거의 모든 기기는 블루라이트라 불리는 파장을 방출합니다. 이 파장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면각성 주기를 방해하고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중독과 관련도 있다고 하네요. 저탄수화물 식단은 잊어라. 디지털 단식이 실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 손수 요리하거나 외식하러 나가는 대신 노트북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의자나 소파에 붙어버린 무거운 엉덩이를 떼야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수고를 대신해 내키는 프로그램을 내키는 때 봅니다. 전자기기는 자세, 시력, 손재주를 망쳐버립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부하가 몇 달 넘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통증이 발생하고 자세 균형이 망가집니다. 심각한 디스크, 또 신경 손상 문제들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허리 손상뿐만 아니라 눈의 긴장을 유발해서 시력을 떨어뜨립니다. 두통, 안구 건조, 시력 저하, 복시 등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화면 스크롤을 내리고 문자를 보내고 타이핑하는 동작은 손떨림이나 손목의 통증이나 손 전반에 걸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과 손목 터널 증후군 사이의 관계를 밝혀냈다고 하네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전관리청은 소속 전문가들이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이 약간의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과 같은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보행 또 걷는 사람한테도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걷다가 위험할 수 있죠. 보행자 사망 사고 역시 최근 증가하고 있고 폭증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당신의 이야기. 시선을 화면에서 내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첫 단계는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들여 어디에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 게 문제인지 파악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알림을 끕니다. 당신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조언을 귀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네요. 불편함에 익숙해지라고도 합니다. 무심코치한 행동은 스스로 위험하게 만들 수 있지만 주변의 다른 보행자, 자전거 타는 사람, 운전자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또 기차나 엘리베이터가 오기 전에 친구를 기다릴 때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생기면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스크롤을 내리면서 무념무상으로 기기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행동을 멈추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지루한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설 수도 있고, 또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디지털 중독 전문가들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와 친구들, 가족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문자, 이메일은 가상 공간에서 소통임을 주지하고 밤에는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합니다. 핸드폰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9월은 당 섭취를 줄이기의 달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더 큰 가르침을 주는 법. 나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이야기. 첫 번째 주는 설탕이 식탐과 자기 절제에 미치는 믿기 어려운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주는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린 비밀스러운 설탕 중독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는 실패는 어떻게 성공만큼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지 이해를 하면서, 넷째 주에는 단 것에 대한 욕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당 섭취에서만큼은 모 아니면 도 접근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금주 도전의 핵심 전략이기도 한데, 일주일에 와인 2잔 정도는 마셔도 된다고 허락하면 아마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더 마셔도 된다라는 합리화를 했을 건데요. 설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조금이 아니라 아예 끊어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 섭취를 줄이기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설탕의 중독성은 바로 이 마약만큼 강력하다고 합니다. 설탕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불법 마약과 비슷해서 뇌의 동일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약물과 비슷하게 황홀감이나 추락감, 갈망, 자제력 상실, 금단 현상 등의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을 먹고 있습니다. 요거트, 초밥, 토마토 소스, 빵, 땅콩, 버터, 샐러드 드레싱, 인스턴트 오트밀, 시리얼, 소고기, 육포, 그래놀라나 단백질바 같은 음식에도 참과 당이 버젓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성분표를 살펴보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탕은 노화를 유발하고 피부를 망칩니다. 햇볕을 너무 오래 쬐면 피부가 타고 잔주름이 생기는 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도 피부가 똑같이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설탕이 콜라겐과 피부 내의 다른 단백질에 붙어서 결과적으로 세포를 굳히고 탄력 수준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달달한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 이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동시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나타나게 하는 현상이고요. 이 호르몬이 모공을 넓히고 피지 분비를 자극합니다. 아직 우리는 설탕의 만성염증 반응과 체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 둘은 모두 피부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갑자기 잇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설탕이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설탕은 당신의 판단을 방해합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인지장애와 설탕 섭취 사이의 연결고리도 발견되는데요. 알츠하이머를 제3의 당뇨 또는 혈당 수치 급증 및 연이은 인슐린 저항에 의해 촉발되는 상태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이스크림으로 문제를 잊으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더 커질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첨가당을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변덕스러워지고 심지어 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에 든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결국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진 것 같이 느껴도 그만큼 더 둔감해지고 짜증이 나고 피로해지고 머릿속이 흐리멍덩해진다고 하네요.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위험도 커진다고 합니다. 설탕은 치아를 상하게 하고 구취를 유발합니다. 달콤한 음식이 충치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입안에 건강을 미치는 영향은 이뿐만 아니라 잇몸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구강 내 산성 수치를 높이고 치아와 잇몸을 공격하는 유해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이 유해 박테리아는 직접 구취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너무 빨리 증식하기 때문에 아무리 껌을 씹고 치약을 많이 써도 그 고약한 구취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지 않다면 과대 증식한 유해 박테리아가 혈액을 타고 이동해 심장질환, 치매, 류머티스
관절염과 기타 수많은 중증 질환을 유발할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탕은 심장 질환과 암, 기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2018년 미국의 심장협회의 연구의 보고에 따르면 하루에 달콤한 음료 680ml 이상 마시는 사람은 하루에 25ml 이하로 마시는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 사망 위험이 2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또 당 섭취가 제2형 당뇨 및 지방간을 앓을 위험이 높인다는 결정적인 근거도 존재합니다. 글루코스 섭취와 암 진행 사이의 관계도 입증했는데 설탕은 말 그대로 암세포의 먹이가 돼서 암세포가 훨씬 빠르게 증식하게 부추긴다고 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 위험도 높이고요. 암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건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라고 합니다. 주방을 안전한 곳으로 바꾸고 난 뒤 사무실, 작업실, 자동차 가방 안에도 똑같은 상태로 만들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단백질 사탕을 여기저기 쟁여놓았다면 과감하게 버리거나 기부하라고 합니다. 직과 일터에서 느끼는 유혹이 적을수록 성공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도전을 모두에게 알리라고 하네요. 또 성분표 읽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포장 처리된 대부분의 음식에 첨가당이 얼마나 함유됐나 지정한 자리에 별도로 표기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25g 혹은 38g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네요. 이 수치는 WHO에서 권장하는 1일 여성 당류 최대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38g인데요. 쿠키, 초콜릿, 아이스크림, 도넛 같은 음식을 먹지 않는 날은 이 권장량을 넘지 않지만 하루 먹는 첨가당 양을 어렵지 않게 기억했지만 하루에 만약 설탕을 얼마나 섭취했는지 분석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면 핸드폰의 섭취량을 기록하거나 지갑 속 메모지에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앱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 앱에 적힌 함유량을 보고 우리가 먹는 게 훨씬 많다고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원식재료를 먹으면 아주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 것이 당길 때는 대비한 전략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다른 무설탕 대체품으로 카카오 닙스나 또 플레인 요거트, 얼린 포도나 바나나, 과일 샐러드, 무설탕 단백질바, 볶은 견과를 곁들일 만한 사과나 배 조림, 시나몬과 우유를 넣은 커피나 차 등이 있습니다. 또 초콜릿 프리첼과 피칸파이 등 소위 단짠 간식에 더 끌리는 사람이라면 이 올리브 오일과 시나몬을 넣고 버무린 것을 먹으면 좋고 채소 또는 생강 또 육두구라고 해서 넘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함께 먹어도 좋다고 하네요. 미각을 다시 길들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 정제 설탕을 먹어왔다면 제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미각세포를 다시 길들이는데 몇 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느리게나마 설탕 섭취를 꾸준히 줄이면 한 이달 중순쯤 불현듯 모든 음식이 너무 달다고 느끼거나 커피에 넣는 설탕을 이전에 비해 줄여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따기 쉬운 열매부터 따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 쇼크를 유발해서 무기력, 기분 저하, 식욕 급증, 체중 증가라는 연쇄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최대한 빨리 설탕 음료를 식탁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또 심각성을 인정하고 설탕 중독은 실제합니다. 마약만큼이나 중독이 강해 최선의 조언은 설탕을 마약이나 독극물처럼 인식하라입니다. 실패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설탕이라는 마약을 끊기란 어려운 일인데요. 특히 당신이 대부분의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수년간 설탕을 과소비해 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10월은 스트레칭의 달입니다.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 이토록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나의 이야기. 유연성을 타고난 몸이 부드러운 사람이라도 몸의 근육과 관절, 인대 등이 있는 한 스트레칭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전부 마치는 데는 3분이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 나만의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주는 스트레칭이 하루의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따뜻한 물로 온몸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기로 마음먹고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침실 바닥에서 스트레칭을 마쳤다고 합니다. 놀라운 반응은 만족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또 상쾌한 느낌과 아침 스트레칭에 비해 저녁에 하는 스트레칭은 마치 여기저기 얽히고 설킨 고무줄을 푸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 사이 느낀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모두 풀어주는 것 같았다고 하고, 이 스트레칭은 겨우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잠자리에 들 때 좋았다고 하네요. 주말에는 의도적으로 스트레칭 시간을 2배로 늘리라고 합니다. 이틀 모두 6분씩 스트레칭을 하니까 점점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요. 2주차는 스트레칭이 운동 효과를 높여주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주는 하루 종일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아침 스트레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울 때마다 무언가가 몸을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통증을 느끼곤 했는데, 스트레칭을 시작한 어느 순간 이 느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대신 누워있을 때 기분이 좋고 통증이 없고 욱신거리는 느낌도 들지 않아서 좋았다고 하네요. 스트레칭 효과는 몸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자세가 더 좋아지고 몸이 더 유연하고 움직이는데 더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겼다고 하네요. 스트레칭에 숨겨진 과학적인 사실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얼마나 운동을 하든 상관없이, 심지어 운동을 아예 하지 않아도 근육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스트레칭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단 몇 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는 게 건강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놓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미국 체육위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근육이 굳은 상태일 때 혈류량과 운동성을 증가시키려면 동적 스트레칭을, 또 워밍업이나 운동을 한 후 근육을 이완하고 유연성을 증대하려면 정적 스트레칭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두 스트레칭을 모두 하는 게 도움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강화하고 부상을 막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근육을 늘리고 강화하고 앉아있을 때의 악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연성을 늘리면 자세가 좋아지고 몸매도 개선됩니다. 척추 지지력과 모든 신체의 운동 근력이 향상돼서 부상도 예방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야 하는 이유는 이뿐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자세는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허리 통증의 주범이기 때문에 소화작용도 방해하고 만성 신경 문제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 입냄새에 영향도 미치고 자주 넘어지게 만듭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쿠키를 먹었을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집니다. 폼 롤러를 사용하면 단순한 스트레칭이 셀프 마사지가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폼 롤러는 자가근막 이완법이라 불리는 셀프 마사지에서 사용할 도구로 고안되었습니다. 폼 롤러는 근육과 힘줄에 형성된 긴장감, 굳음, 통점과 뭉친 부분을 푸는데 유용합니다. 너무 많이 앉아 있거나 또 달리기, 자전거,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하며 움직임을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할 때
근육 간의 유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근육이 짧아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세포와 힘줄 사이에 통증을 유발하는 뭉침이나 통점이 형성되는데요. 이 통점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사지입니다. 전문가에게 마사지를 받는 것도 좋지만 폼 롤러를 단 몇 분 사용해도 직접 풀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폼 롤러는 안마 서비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심장질환, 비만, 암, 그 외에도 다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꿀잠을 선사합니다. 신체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수면의 질 또한 높아집니다. 스트레칭은 운동이나 식습관과 같아서 그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근육이 굳은 상태에서는 스트레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헬스장을 가거나 달리기 코스를 앞둔 상태 혹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워밍업을 하고 싶다면 동적인 스트레칭을 하고 워킹, 런지, 레그, 스윙, 고개 돌리기 등 동적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면 굳은 근육에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전신을 아우르는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온오프라인 강좌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스트레칭을 배우는 것이고요. 정적 스트레칭을 하되 무리하거나 반동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방식을 취하든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계속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폼 롤러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폼롤러를 구매하기 위해 $20를 저자 썼는데 근육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자신한다고 하네요. 특정 시간대를 정해서 스트레칭 습관을 굳히라고 합니다. 업무나 다른 개인적인 일에 방해를 받아 집중력이 흐트러질 위험이 가장 적은 시간대라 이른 아침 이때가 가장 좋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중 대부분 운동을 하거나 헬스장에 가는 사람이라면 운동 직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걸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거나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잠들기 직전에 하는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패션에 대한 열정을 잠시 접어두라고 합니다. 스트레칭이 가능한 자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호흡을 잊지 말고 그리고 얼굴을 펴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도 자세를 유지하며 숨을 내쉬는 걸 잊지 말고 불편함이 줄어 좀 더 깊이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얼굴을 편안하게 유지하며 전신이 편안하게 유지되고 이를 통해 더 깊고 편안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상상력을 동원해 스트레칭의 지루함을 떨쳐냅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각 근육이 더 길어지고 더 부드러워진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시각적인 상상은 원하는 결과를 더 빠르고 성공적으로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월은 수면의 달. 겨우 15분 더 잤을 뿐인데 휴양지에 온 듯한 평온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일주는 하루만 잠을 못 자도 기분과 에너지가 악영향을 받는데요. 2주 차에는 얼마만큼 자야 충분한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거의 8시간 이상 자려면 아침잠을 늘리는 것보다는 잠자리에 더 일찍 드는 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보통 새벽 5시, 아무리 늦어도 5시 반 정도 일어나는데 4시 반까지 일어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습관을 유지하고 싶다면 꾸준히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게 전반적인 수면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시간 수면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밤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는 잠이 들어야 합니다. 3주차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많이 자는 법입니다. 더 많이 잘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았고 여러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걸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더 많이 자려고 노력하는 한편으로는 또 명상하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나는 것도 꾸준히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 또한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준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4주차는 더 많이 자면 살도 빠지고 더 어려 보이고 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도전 시작 전과 비교해 평균 수면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늘었고 아주 미미한 투자였지만 더 많은 에너지, 스트레스 감소, 식욕 개선, 더 많은 건강한 피부, 더 돈독한 관계라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1시간을 더 잔 덕분에 얼마나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했나를 생각하면 침대에서 60분 정도 더 보낸 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합니다. 수면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들이 있다고 하네요. 6시간 수면으로는 생각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없습니다. 7시간 수면이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7시간보다 적게 잘 경우 미국의 CDC에서는 정신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생기고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비만암, 뇌졸중 그 밖에 온갖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고 만성 수면 부족이 우울증 위험을 높이고 뇌세포의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2003년 학술지 수면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수면을 취한 사람들의 인지검사 결과 이틀 밤 꼬박 새고 시험 본 피해자 피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항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항 속에서 꺼내어 바다에 풀어주었을 때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는데 수면 부족한 사람들은 스스로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분히 잠을 자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더 오래 자야 합니다. 다만 관건은 나에게 최적화된 수면 시간을 찾고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의 수면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부풀려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평소 7시간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 수면 시간은 아마 6시간 언저리에 머물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충분히 자면 확실히 더 똑똑해집니다. 만성 수면 부족이 지적 능력을 저해하고 뇌를 수축시키고 회백질 영역의 뇌세포의 영구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은 식단만큼 체중 조절에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둔화되고 또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를 망칩니다. 피부 염증과 관련해 여드름, 건선, 습진, 또 딸기코 등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하네요. 코르티솔이 너무 많아지면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파괴돼서 모두 탱탱한 탄력을 선사하는데 또 피부가 광이 나게 하는데 둘 중 하나도 부족하면 잔주름과 깊은 주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파수면이라 불리는 수면 상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충분히 자면 더 행복해지고 더 섹시해집니다. 충분한 수면은 행복과 긍정적인 감정의 수준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이고 분노적 꾀심, 슬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파악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잠이 부족하면 그것은 그저 피곤하다고 하는 것 때문은 아니라고 말하네요. 호르몬 변화는 더 자야 하는 신호입니다. 호르몬 변화로 수면을 방해하고 직접 막는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 명상, 요가,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되는 활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통해 호르몬 불균형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수면 보조제를 일생에 걸쳐 처방받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고 큰 문제에 반창고를 붙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잠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잠을 일종의 사치로 생각하나 실상 잠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번 달만큼은 어떤 이유와도 타협하지 말고 수면 시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30분 이상 여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일하지 말고 전자기기를 사용하지도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오로지 긴장 푸는 데 집중해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정합니다. 주말에도 똑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환경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침실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온도를 항상 섭씨 15도에서 20도 사이에 맞춰둡니다. 다른 방, 이웃집, 바깥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차단하기 어렵고 또 자주 여행 다니는 편이라며 핸드폰, 앱 등을 활용해 환풍기 소리나 기계의 일정한 소음 같은 백색 소음을 일으켜 문제 소음을 조금이나마 상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누구와 함께 잘지 혹은 자지 않을지를 재고해야 합니다. 여성이 사람보다 개와 함께 잘 때 더 깊게 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개에 비해 사람이 잠을 방해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저자도 몸무게가 4kg 밖에 안 되는 반려견과 함께 잠을 잘 때가 가장 깊이 잠을 잔다고 합니다. 또 커플이 각각 수면 형태가 달라서 각각 다른 방에서 자는데 기혼 부부인 25%가 이런 형태로 자고 있고 이들이 함께 자는 부부보다 숙면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코 고는 시간이나 뒤척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앱을 활용하라입니다. 또 죄책감을 갖지 말고 밤에 푹 자고 나면 다음날 훨씬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모든 사소한 일을 훨씬 쉽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을 때 집중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잠을 못 잤다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이미 벌어진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푹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다시 시도합니다. 이후 다시 일정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계속해서 수면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다짐하면 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도 계속 내키는 대로 하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면 어그러진 수면 패턴을 원상복구하는데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인 수면 보조제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 수면 보조제는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연스럽게 잠드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수면 장애를 겪는다면 전문의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멜라토닌을 보충해줄 천연 대체제인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차 혹은 길초근 뿌리나 마그네슘이나 글리신 등을 포함된 보조제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낮에 운동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햇빛을 더 쬐라.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친구나 가족과 더 많은 일을 함께 해보거나 낮에 충분히 햇빛을 쬐지 않는 것도 밤잠 방해 요소입니다. 잊지 말고 매일 밖으로 나가고 체내시계를 되돌리는데 아침 일찍 쬐는 햇빛은 더 효과가 좋습니다. 12월은 더 많이 웃기 달입니다. 해맑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일입니다. 저자의 이야기. 첫 주는 하루 5분으로 온종일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주는 언제 무엇을 하든 즐거움을 느낄 방법을 찾고 세 번째 주는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 되기 네 번째 주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더 많이 웃기 뒤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은요. 웃음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웃음은 아드레날린뿐 아니라 거의 모든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따라서 웃음이 체중 증가, 피부 노화, 당뇨, 알츠하이머, 암, 심장질환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웃음이 나쁜 요소를 막기만 하는 건 아니고 웃으면 우리에게 이로운 화학물질 분비가 촉진되는데 엔돌핀을 포함해 운동으로 땀을 흠뻑 흘리고 난 후 평온해질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또 유머는 뇌에서 도파민을 더욱 많이 생성하게 만들지요. 더 많이 웃으면 덜 아프고 빨리 낫습니다. 웃거나 운동할 때 급증하는 엔돌핀은 아주 확실하게 통증을 줄여줍니다. 웃으면 살이 빠지고 복근이 생기고 몸이 더 탄탄해집니다. 웃기를 짧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웃음은 체내 칼로리 소모를 돕고 복근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심혈관을 전체적으로 튼튼하게 만듭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하루에 100번 웃는 것이 심신에 미치는 영향이 10분간 유산소 운동을 한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웃으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유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하면 면역력은 2배 높아지고 불안감, 긴장감, 분노, 우울, 전반적인 불행에 대항해 이로 인한 질환이나 질병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막힌 감정을 풀고 기분을 전환하는데 웃음은 최고입니다. 웃으면 성공적이고 매력적인 호감형 인간이 되기도 하죠. 웃으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똑똑해집니다. 부분적으로 뇌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코르티솔이 감소한 결과라고 하네요. 당신의 이야기, 규칙적으로 웃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원한다면 웃음 기폭제를 찾아 활용하고 규칙이나 목표 달성량 같은 것은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슬프고 화나고 엉망진창일 때는 웃습니다. 다른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지금 하는 도전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아야 하고 즐기고 더 많이 미소를 지으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스스로에게 느슨해질 기회를 선사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도전 과제를 삶의 변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벽걸이 달력을 활용해 알코올 섭취량, 유산소 운동, 명상, 걸음수, 그 밖의 다른 도전 결과들을 모두 기록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거고요. 행동으로. 평소 기상 시간보다 30분에서 45분 정도 일찍 알람을 맞추고 수많은 연구들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밤에 일을 해치우려는 사람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생산적이고 끈기가 있고 성공적이고 심지어 더 행복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운동 같은 건강 습관을 양치처럼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네요. 운동을 저자는 환자들에게 이닦기처럼 생각하라고 합니다. 양치는 하루 중에 타협 가능한 부분이 아니죠. 건강을 위해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하는 단순한 일인데 똑같은 사고방식을 물 마시기, 수면, 채식 위주의 식단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샤워를 하거나 옷 입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팔굽혀펴기 딱 하나, 걸어서 딱 50걸음, 유산소 운동 딱 5분만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아주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간단한 목표 설정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임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쉽고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음식을 자제하거나 줄일 때는 항상 이를 대체할 최고로 좋은 것에 집중합니다. 육식보다 채식 위주 식단, 당 섭취를 줄이기 도전하는 동안 아주 맛있는 대체 음식을 준비해 두고 붉은 고기, 설탕을 먹고 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각 도전의 핵심임을 저자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병을 냉장고나 차나 사무실 등에 항상 구비해 놓고요. 앱을 활용해 걸음수, 수면 시간, 설탕 섭취량, 물 섭취량 등 모두 기록에 남깁니다. 퍼밍은 피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핸드폰 없는 시간을 즐기고 그리고 모든 문자를 바로 답하지 말고요. 주변 사람들보다 핸드폰에 더 집중해서 친구와 가족을 무시하는 이 퍼빙이라고 하네요. 이 퍼빙을 멈춰야 합니다. 이는 무례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들이 매일 단 몇 분이라도 디지털 기기를 벗어나는 자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핸드폰이 없이 걸을 수 없거나 이 도전에 그리 끌리지 않는다면 침실을 핸드폰 금지 공간으로 지정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설탕은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 도 전략 취하기, 당 섭취 줄이기라는 끔찍한 도전을 통해 엄청난 수준의 자기 절제력 없이는 달달한 음식을 맛본 뒤 스스로 멈추기 어렵다는 걸 배웠다고 합니다. 소품을 시각적으로 활용해서 습관을 확고하게 굳혀야 합니다.
계속 웃고 언제까지나 웃고 살아야 합니다. 장단컨대 당신의 주변에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내면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 이 기쁨을 찾고 매일 축하하고 이것이 행복을 위한 처방이자 한 해를 통해 마치며 시작한 격언을 통해 배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2021년도에 첫 번째 달에는 이 책을 읽고 시작한 게 새벽 6시 반에 독서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월 달에는 만보 걷기 운동이었고요. 3월 달은 밀가루 음식을 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12월까지 저도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이 책을 보면서 계속 하다가 포기하고 해야 하는데 미루던 것들을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생의 체력을 길러보시길 바라며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